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을 유린한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도 여전히 법을 조롱하며 숨어있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각 공수처와 대통령 관저 앞에 저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체포 준비를 마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일 새벽 5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공수처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구나연 기자, 공수처 분위기를 전해주십시오. 네, 공수처가 조금 전 공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 사령부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집행을 할 테니 출입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한 거고 그걸 허가해줬다는 겁니다. 사실상 관저 정문을 열어준다는 취지입니다. 경찰 역시 내일 새벽 4시부터 관저 앞에 기동대 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관저 앞 탄핵 찬반 집회 관리와 진입로 확보, 질서 유지 등에 나서기 위한 인력입니다. 실제 영장 집행에 투입될 경찰 병력은 내일 오전 5시쯤 서울 곳곳에 집결해 한남동 관저로 출발할 계획을 세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새벽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체포조 규모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의 마지막 변수가 경호처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저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경찰이 앞서 신청했던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오늘 발부됐습니다. 김 차장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응했죠. 영장이 발부되면서 관저 진입의 걸림돌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에 진입하는 대로 김 차장부터 체포한 뒤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두고 하루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현장 소통을 위한 고출력 확성기와 체증을 위한 카메라 등 장비를 새로 구매했고 장비 준비 상황도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개최된 경찰 국수본과 광역수사단의 3차 작전회의에도 공수처 검사들이 참석해 관전의 장애물 제거 방안부터 윤 대통령 체포까지 전 과정을 논의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2, 3일에 걸쳐 집행하는 장기전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어서 바로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직원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려는 수뇌부가 주도권을 쥔 경호처는 허가 없는 보안구역 방문은 위법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내일 새벽 전 직원 비상소집령을 내린 걸로 확인됐는데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한남동 관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희표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저 주변 경계도 강화된 듯한 모습입니다. 현직 경호관에 따르면 경호처는 내일 새벽 4시에서 5시쯤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소집령에 휴가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에서 휴가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처음으로 협의에 나섰고 입장을 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국가보안시설인 관저에 책임자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건 위법이라고 못 박으면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선 기존 매뉴얼대로 대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강경 대응 기조를 뚜렷하게 유지하고는 있지만 한 경호관은 영장이 집행될 경우 버스나 건물 내부에 있자는 의견도 있다며 반발 기류도 여전하다고 전했습니다. 수뇌부가 불안해하는 경호관들을 위해 법률 상담 자리까지 마련해야 할 정도로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특히 경호처는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수처 공문에도 회신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적 사항과 방문 목적 등을 알려달라, 보안구역이라 진입하려면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문 내용대로라면 정상적인 관저 방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건데 물론 최종적으로 방문 불허 결정을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가 주도권을 놓지 않고 영장 집행을 끝까지 저지할지 아니면 반발 기류가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 신병이 확보될지 변수가 많은데요. 앞서 지난 1차 집행 때는 경내 곳곳에 차벽을 설치하고 관저 앞에 인간벽을 구축해 집행을 막았습니다. 다만 이때와 달리 군과 경찰은 모두 경호처의 협조를 거부한 상태고요. 경호처가 최대로 동원 가능한 인력은 200여 명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호처에 인간 벽을 뚫기 위해 10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한 경찰은 오늘 세 번째 작전회의를 통해 관저 진입 계획을 마무리 짓고 24시간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체포조와 진입조, 장비조로 임무를 구체화하고 2박 3일 이상의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는데 체포작전에 투입되는 경찰관들에겐 구체적인 지침도 전달됐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 입구의 차벽을 늘리고 면도날 철조망까지 설치했습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은 재집행 시 1, 2, 3선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해 장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부가 모인 3차례 회의를 통해 요새화된 관저로 들어갈 작전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인간 벽을 쌓겠다는 경호처를 압도하기 위해 체포 경험이 많은 수도권 형사기동대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 소속 1천여 명을 동시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체포조와 전진조, 장비조와 응급조 등 역할에 따른 부대 편성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도착하면 장비조는 먼저 경찰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경호처의 차벽을 해체합니다. 이어 전진조가 진입로를 확보한 뒤 막아서는 경호관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체포조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지원하고 윤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숨을 경우에 대비해 수색영장 집행도 도울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하고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체포 작전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발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조를 꾸리고 후방부대를 배치해 교대 투입하며 2박 3일 이상의 장기전에도 대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백골단을 자처하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는 극렬 지지대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기동대도 대규모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체포작전을 앞둔 형사들에겐 내일 새벽 관저 진입을 위해 물과 핫팩을 준비하고 장비를 점검하라는 긴급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하면서 집회 현장의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이번엔 체포영장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집회 현장 연결합니다. 자, 이혜선 기자, 영장 집행이 내일 새벽에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시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준비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곳 집회 현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장 앞에는 일찍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윤석열을 파면하고 구속하라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 열하루가 넘어가는데요. 시민들은 이번에는 실패 없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전 국민이 이렇게 지역을 불문하고 원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체포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김성훈 처장 등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들이 일선 경호관들을 방패막이 삼아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맹목적으로 막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렇게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그 경호처 직원까지도 사실 희생양으로 삼는 것 같아서 많이 분개스럽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거론한 데에 대해서도 여론전으로 초점을 흐린다고 규탄했습니다. 수사까지 거부해놓고 지금 이제 와서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매일 나와서 윤석열의 파면을 외치도록 할 것입니다. 관저 앞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관저는 포위됐다. 죄인은 투항하라. 윤갑근 변호인은 더 가관입니다. 경호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범죄 취급하며 체포해도 된다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내일도 촛불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경호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민간인 윤갑근 변호사가 자신이 마치 경호처장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저 경호원들이 전원 소집된 자리에서 체포영장을 막는 걸 넘어 여러분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는데요. 민간인이 공무원인 경호관들을 사병 부리듯 하는 것부터 말이 안 되지만 발언한 내용이나 경호법 해석조차도 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 이광우 본부장이 관저 경호인력 전원을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으로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영장 자체가 무효다. 대통령 관저가 국가보안시설이라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넘어 경호관들이 오히려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집단적으로는 철책 때문에 못 올 테지만 만약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체포해도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 공권력을 범죄자로 취급해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현장 경호관들마저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돼 영장이 불법이라는 법적 논리가 취약하지 않냐고 되물었지만 윤 변호사는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영장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판사가 지난번처럼 미친 짓 하지 않으면 관리자 승인 없이 못 들어온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면서 설령 상대 쪽이 옳았다고 해도 경호원들의 행위는 정상 참작될 거라는 무책임한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지금 기각된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 행정처장도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별사법경찰관도 사전에 지정된 경호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 변호사는 경호원 전부가 다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다더니 법 조항을 확인하겠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경호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지려면 경호처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고 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명해야 합니다. 현재 경호처 전체 인원 500여 명 중에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가 있는 경호관은 3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변호사가 경호관들에게 법 조항에도 맞지 않는 자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보다 더 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했다면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여튼 막아라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윤 변호사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권고한 데 대해 방어적으로 행사하란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윤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 집행 인원수 등을 논의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게 불법이라며 동요가 커지는 경호원들을 상대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